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구입니다. 말 그대로 찜통더위의 기세가 정말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며칠째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경보가 내려졌고요. 오늘 원주 지역의 한낮 기온 34도, 어제보다 더 덥게 했습니다. 또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분간 밤에는 열대야, 낮에는 심한 무더위가 좀 이어지겠습니다. 또 요란한 소나기도 자주 내리겠다고 하는군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주시가 원주문화도시 주성사업 감사를 통해서요, 수행기관이었죠. 창의문화도시센터의 부적정 운영이 확인되었다면서 센터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센터 차원에서는 강력하게 또 반박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농업기술센터가 토토미 원주빵을 출시해서 판매 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관내 야영장의 활성화를 도움하기 위해서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그 내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8월 3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계획안이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중앙투자심사를 열고 강원도 교육청이 제출했던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계획안에 대해서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현 청사터의 원주시 조례상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완화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신축할 청사 규모의 산출 근거도 보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전국의 혁신도시협의회와 손을 맞잡고 추가 이전할 공공기관을 기존의 혁신도시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9개 광역단체 소속 11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혁신도시협의회는 최근에 정례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 요구가 담긴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혁신도시협의회 공동건의문에는 이 밖에도 정치 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등 6개 조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는 2019년도 문체부로부터 제1차 법정도시로 지정되었고요. 24년도 내년도까지 5년간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원주시가 문화도시 조성사업 과정에서 수행단체 보조금 집행 지침 위반을 지적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했고요. 또 심지어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수행기관에서 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원주 창의문화도시센터의 김선혜 사무국장 연결해서요,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네. 원주시가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이 관련된 네. 사업을 계속해서 이제 수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좀 언제 지정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네네. 어떻게 사업이 지금 진행되었는지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네. 이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문화도시 지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법정문화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사업 공모에서 최종 심사까지 심사기간만 총 2년이 걸리고요. 원주시는 2019년 12월 30일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및 동령 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정하는 법정문화도시로 전국 최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이게 작은 파장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상대적으로 강원도에서는 문화예술 기반이 탄탄했던 다른 도시들이 탈락하고 원주시가 최종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후 원주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전국 지금 현재 24개가 있습니다. 네. 이 안에서도 매년
최우수 우수 성과를 거두면서 전국적으로 인정받았고요. 19년도에는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유공문화상 수상, 2022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수상 등 원주의 문화 브랜드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네. 2019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네네. 20년부터 2024년도 내년까지 5년간 문화도시 사업이 이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었습니까? 예, 이 법정문화도시 사업 가장 중요한 목적이 지역문화진흥인데요. 우리 원주도 원주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 각 지역 모두 각자 다른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그 지역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법은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시민 주도의 사업을 펼치는 것이 당초 법정문화도시 사업의 중요한 골자이고요. 네. 그래서 이후에 법정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시민들이 주도하여 세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5년간 예산을 지원하고 도시가 네트워크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원주시는 문화도시 80일 실천 과제라는 원주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를 시민들과 81개를 선정을 했고요. 3년간 70여 개의 과제를 실천을 해왔습니다. 대표 사업으로는 시민공유 플랫폼 원주롭다 운영 사업 통해서 지역의 문화예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저희가 원주에 지역에 새롭게 청년들이 많이 이주를 하잖아요. 네. 이런 청년들을 위한 정지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하루 여행, 또한 시민들이 직접 전시 기획자가 되어보는 시민 그림책 갤러리 프로젝트, 청소년 대상 사업 등 원주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세대 분야의 시민들이 직접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원주 테이블 운영 사업 해왔습니다. 네, 사실 몇 년 동안에 네. 저희가 또 많이 소개해드렸던 또 그런 네, 사업들이 네. 다 포함되어 있군요. 이게 또 이제 네, 문화도시 네. 사업의 일환이었다. 네, 이렇게 이해가 맞습니다. 됩니다만은 네네. 결국 이제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또 정부 국비 예산도 상당히 좀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네.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또 이제 그 전체 지자체에서도 물론 이제 예산은 이제 네. 같이 어떤 이제 포함시켰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가 이제 소요된 거였습니까? 예, 당초 문화도시 사업 발표를 할 때는 200억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는 국비, 도비, 시비 총 합쳐서 매년 30억씩 총 150억 규모 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원주시는 그러니까 앞으로 60억 예산 규모를 더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군요. 네네네. 사실 이제 네. 국고보조금 보조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관련해서 이제 계약 업무와 또 예산 집행 등에 네네네. 굉장히 그만큼 엄격하게 이제 그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네. 이 원주시에서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네네. 감사 결과 3년간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만은 네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죠. 지난 7월 5일 날 원주시 감사실이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특정 감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 내용의 골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보조사업 관련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했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이 각각 대표로 있는 법인과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 예.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과의 계약 체결이 있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절차가 잘못되었다 등이 내용인데요. 예. 사실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여전히 감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서 정확하게는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좀 먼저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네네. 감사 결과를 당사자들이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감사 게시 통보와 이제 동료 통보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데 네네. 이것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그리고 원주시 자체 감사 규칙 등에 따라서 감사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과 계약 체결을 했고 또 계약 체결 절차 등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한 것인데 네네. 이제 이걸 센터 측에서는 좀 어떻게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우선 전반적으로 이 법정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국정과제 사업이고요.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도시 운영 및 집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점검은 크게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 센터는 원주시 문화예술과 함께 예산 사용을 협의하고 매년 저희가 그 승인받지 못하면 또 사업을 못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 승인받은 사업비를 잘 썼는지 정산 보고를 하고 점검을 진행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정산 보고서를 회계 법인을 통해서 검증하는 회계 검증 보고서를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회계 법인이 들어와요. 이제는 이제 외부 이제 두 번째 회계 법인이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금 지침을 반영한 회계 감사 보고서를 발행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이 사업은 인하라 도움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 공시 확정 신고서 신고까지 완료하는 과정을 매년 거쳐왔고요. 이제 지금 현재 원주시 문화예술과나 감사실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그동안 정상 과정에서 한 번도 지적을 받지 않아 왔어요. 네. 그래서 소명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런 사안들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부분도 되지 않을까 검토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소명의 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네네네. 감사를 하게 되면은 당사자들에게 네네. 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진술을 이제 요구하고요. 네네. 그게 또 자연스럽게 소명의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과정이 일체 네. 없었다는 건가요? 네네.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런 과정이 좀 검토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언론에 배포된 사실이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법정문화도시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에서 네네. 한마디로 네. 개인과 충족하지 못한 개인과의 계약 체결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본 건데 네네. 한마디로 내부 거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네. 그렇게 판단한 건데 네네. 문체부도 이와 관련해서 이미 좀 판단을 내렸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사실 이제 원주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전국에서 원주가 좀 유명한 사건이죠. 네. 그 지난 3월 20일 원주시가 그 문화도시 조성사업 보조사업 중단 알림 공문을 통해서 그 우리 센터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른 내부 거래 금지를 위반했고 또한 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 이행 불성실 등을 이유로 해서 그 단 9일 만에 3월 31일까지 업무인 승계를 완료를 요청하면서 네. 일방적으로 센터 전체 직원 10명을 사실상 해고를 했습니다. 사실 네, 이번에 네.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이 3월에 네네. 있었던 이 네네. 조치의 연장선상의 어떤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미 네. 센터 직원 10명을 해고했죠. 예. 네, 3월 30일.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이번 감사 결과에는 그 3월 달에 저희를 그 해체했던 그 이유가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예.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강원도 문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문화도시 심의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을 원주시가 강원도 문체부 사전 보고 및 승인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센터 문을 닫게 했습니다. 네. 네, 이에 따라서 3월 29일과 4월 17일 문체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 실사를 오는 등 사업 주체 변경 등에 대한 문체부의 점검 절차가 있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내부 거래가 아니다라는 문체부 의견이 공문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4월 25일 공문을 통해 전달이 되었고요. 예. 오히려 원주시 안내 관리소홀에 원주시가 1차적 책임이 있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문체부 차원에서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 그 센터 측에서는 뭐 강하게 이제 반발하고 네네네.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에 현재 완전히 손을 뗀 상황인 건가요? 예, 지금 저희는 뭐 4월 달부터는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현재 그 문화도시 사업이 원주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네네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원주 문화재단 내 창의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요. 예. 공무원이 파견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의 진행 사항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재개가 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좀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향후 어떤 네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지금까지 사실 이제 법적인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지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저희는 그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중단시킨 원주시의 일방적인 조치와 이번 특정감사 진행 과정은 사실 시민의 노고와 인권을 무시한 처사이고 원주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무너뜨린 문화적 탄압이라고 좀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 문화도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온 센터 소속 직원 그리고 참여 시민, 원주시 공무원들도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이제 공무원들까지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고요. 감사 과정도 말씀드렸듯이 면밀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 절차 위반, 형사상 명예훼손 행위, 특히 감사 담당자는 감사 진행 과정에서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데요. 예. 지난 6월 19일, 20일, 21일, 3일에 걸쳐서 감사 결과가 언론에 유출된 걸 확인했고요. 그 내용이 7월 5일 발표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거고요. 또한 원주시가 센터를 해산시킨 과정에 대한 행정 절차, 특정 감사를 통해 센터의 명예를 훼손한 점, 원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 훼손에 대한 책임을 한번 따져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향후 좀 변화 있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네. 연결하겠고요. 네네네. 이 솔로몬의 좀 재판이 생각납니다. 이 아이가 네, 누구 아이냐. 네. 네. 예. 반으로 갈라서라도 네. 갖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라는 어떤 그 네네. 이야기가 생각납니다만은 네네네. 어느 쪽이 진짜 네. 엄마라서 이야기 안 하겠고요. 네네. 근데 아무튼 그 원광수 원주시정에 들어가면서 이 문화 관련 사업 어느 쪽이 네.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계속해서 좀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좀 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네. 다음에 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 네. 원주 창의문화도시센터의 김선혜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토토미 원주빵을 출시해서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지역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레시피를 개발하고 또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개발한 토토미 원주빵. 좀 어떤 빵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원주시는 2021년부터 원주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특산품 육성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총 3번의 메뉴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9종류의 토토미 원주빵을 개발했는데요. 원주쌀인 토토미를 활용해 빵을 만들고 그 안에 지역의 대표 먹거리인 조엄 고구마와 치악산 복숭아 크림을 활용한 빵이 대표 빵입니다. 복숭아, 고구마 크림빵, 슈, 샌드, 비스킷, 쿠키 종류가 있는데요. 신림의 농가를 선정해 직접 재배하는 자원을 활용해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토토미 쌀가루를 직접 배합하는데 모든 빵에 쌀가루 11%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쌀 함유량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빵에 들어가는 크림은 조엄 고구마와 치악산 복숭아를 각각 50% 이상 사용하고 있고 또 복숭아 크림의 경우 설탕 사용을 줄이고 잼의 종류인 콩포트를 사용합니다.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는 고구마와 복숭아를 사용하는 체제로 지역의 빵 생산장 2곳과 협약을 맺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원주 농업기술센터 김소현 농촌자원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4억 원의 예산으로 지역의 농특산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만의 좀 특색 있는 그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특산품을 육성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밀가루 빵 같은 질감을 그 쌀빵 좀 나타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빵이 조금 더 촉촉하고 쫄깃감을 느낄 수 있도록 탕종 반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쌀가루는 기존에 나와 있던 그런 베이킹 쌀가루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토토미 쌀가루를 저희가 이제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가소득 증대와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토토미 원주빵 판매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정 간현 관광지를 중심으로 2개 카페에서 판매 중인데요. 또 이달 업체 추가 선정을 완료해 올해 중 판매장 5개소가 더 충원돼 많은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정 간현 관광지와 또 타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은 유명 카페에서 판매 중인데요. 특히 이 조엄 고구마 크림빵의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 카페에서 빵은 낱개 판매와 6개 세트 판매가 진행 중인데 월 1,500개 이상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판매 매출이 상승 추세로 인기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고구마 모양으로 생긴 빵 안에는 차갑고 달달한 고구마 크림이 들어있는데 달달한 크림과 부드러운 쌀빵 의 질감이 잘 어울리는 맛입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카페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달 중으로 복숭아 크림빵 레시피 보완을 마무리해서 올해 중 복숭아빵도 카페에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판매업소 사장님과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판매 개시하기 전에 샘플로 먼저 받아서 먹어봤는데 안에 크림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 빵도 부드럽고 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그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먼저 연락이 오게 된 것 같고 그래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손님들도 한번 드시고 맛있으셔서 박스로도 구매해 가시고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 크림이 되게 고구마 맛도 진하고 되게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빵도 되게 좀 폭신폭신하다 그러나 식감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게 조금 대형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나 그런 데서 파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지역 상생도 되고 들어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저도 한번 맛을 봤는데 훌륭합니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만드는 상품들 아니겠습니까? 농가 소득 증대와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 또 사랑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관내 야영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캠핑 안전교육, 또 캠핑 장비 사용법 습득 등 다양한 내용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야영장 연합회 홍성호 사무국장 연결해서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떻게 마련된 행사입니까?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본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은 문화관광체육부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후원으로 원주시 야영장 연합회가 주최하여 진행되는 행사이고요. 코로나19와 경제 침체로 인해 지친 야영객들의 일상에 잠시나마 활력소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캠핑장 내 안전 캠핑 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안전한 캠핑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에 마련된 행사입니다. 네, 일단 원주 지역에는 캠핑장이 몇 곳 정도가 분포해 있습니까? 현재는 약 40곳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요. 예. 방문객은 해마다 한 50에서 60만 명 정도 오시는데 올해는 해외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줄고 있네요. 아, 그래요. 그래도 많은 캠핑장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네요. 네네. 이런 가운데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월까지 캠핑장마다 행사가 개최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좀 어떤 프로그램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네, 캠핑 프로그램은 총 5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는 캠핑의 기초 상식과 안전 캠핑을 위한 안전사고 교육 및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교육이 진행되는 캠핑 스토리 안전 캠핑 프로그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연성 농촌 체험 및 목공공예 프로그램으로 메기잡기 체험이나 옥수 수확, 그다음에 목공공예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이야기 인형극장, 버블 퍼포먼스, 신비로운 마술쇼가 진행되는 가족 간의 세대 소통 화합 공연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한 가족이 한 팀이 되어 만드는 요리 대회와 몸으로 즐기는 레크레이션이 진행되는 가족 캠핑 건강 요리 경진 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원주시의 유명한 관광지인 소금산 그랜드밸리 출렁다리, 울렁다리 전통시장을 관광할 수 있는 시티 투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야영장별로 다 이제 동일한 내용이 아니고 조금씩 이제 프로그램 일정이 이제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확인은 맞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야영장별로 진행 프로그램과 진행 날짜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요. 미리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 녹색창에 원주시 캠핑협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안에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저희가 자세하게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가 캠핑 어린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캠핑이들이 네. 좀 처음에 참여하면은 캠핑 네. 어떤 기본, 뭐 네. 장비 좀 활용법 등에 대해서 좀 네네.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물론이죠. 오시면은 안전 캠핑부터 해서 캠핑 장비 사용법, 오프 매듭법, 불 피우기 등등을 저희가 좀 안내해드리고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이 쉽게 캠핑을 접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어머, 이건 꼭 참가해야 되는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평소에 캠핑을 좋아하는 분들은 물론이고요. 또 즐기지 네. 않았던 분들, 정말 이렇게 마음만 있었던 분들, 네. 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네네네. 좀 많은 분들 좀 초대도 해주시고요. 또 캠핑을 즐기는 좋은 팁이 있다면 간략하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캠핑을 즐기는 가장 좋은 팁은 가족과 나의 안전한 캠핑을 위해 불법 야영지나 노지가 아니라 허가받은 야영장을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허가받은 각 캠핑장별로 사계절마다 각기 다른 느낌과 풍경이 그려집니다. 그 속에서 나만의 감성과 힐링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진짜 진지하게 네. 이 더운 여름 지나고 네네. 좀 선선해질 때 한번 캠핑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영장 연합회 홍성호 사무국장이었고요. 자, 8월 3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문수연, 기술의 한대희였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